이 두 그 살림집의 옛날 주인 최창우 씨하고 최선준 씨는 문성공계 중랑장공파 영암동의 병참공 집성파 23세로 그 20세 최진홍의 증손입니다. 두 사람은 세종 행제관이죠. 그런데 1805년에 간행된 그 세 번째 대동부 가경보를 보면은 좀 그 얼핏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가경보에는 숭조의 계자로서 제남을 수록하고 있으며 석조의 아들로서 희경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희경의 행장에 초명은 제남이며 승지에 증직되었고 묘소는 금천에 있다. 라고 수록되어 있다. 즉 숭조의 계자 제남과 석조의 아들 희경은 동일 인물이거나 혹은 동명이인인데 사촌 간의 동명이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동일 인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제남의 행장에는 걸륭보를 만들 때 단자가 늦게 도착하여 지금 원보에 수록한다. 라고 적고 있다. 걸륭보 사책 말미에 수록된 별보에는 숭조의 계자로서 제남이 수록되어 있고 거주지는 순천이다. 별보는 수집된 단자 중에서 아직 검증을 마치지 못한 3개를 잠정적으로 수록한 족보이다. 당연히 걸륭보 원보에는 석조의 아들 희경만 수록되어 있다. 최초의 대동보 강희보 즉 초성 1권을 살펴보면 석조의 아들로서 제남이 수록되어 있으며 아직 이름을 희경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숭조에게는 계자가 없다. 숭조의 아내는 양녕대군의 손자 파징수 이종암의 딸이다. 또 희경의 차남흡은 1544년에 태어나 1583년 문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공조 좌랑으로 활동하여 선조실록에 여러 번 수록되어 있는데 만역 11년 개미 9월 초 3일 별시방목에는 유학, 최흡, 자, 태화. 1544년생. 본관, 전주. 거주지, 홍천. 아버지, 효력부위 희경. 어머니가 살아계심. 형제, 형, 혼. 동생, 진. 이라고 적혀 있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 인물정보 시스템에는 가족사항. 부, 최희경. 품계, 효력부위. 조부, 최석조. 증조부, 최대성. 안항. 형, 최훈. 제, 최진. 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자료의 출처 확인과 함께 수정을 요청하여 두었다. 하지만 걸륭보의 아버지 희경의 묘소가 경기도 금천, 즉 지금의 서울 관악구 또는 동작구에 있다고 적혀 있어서 홍천으로 이사를 가게 된 시점과 배경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 역대 인물 정보 시스템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고 아주 유용하게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내용에 그 오류가 많아요. 제가 그 전주채 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발견해서 고치라 한 것만 해도 많아요. 중랑장 공파 4세 월당공이 잘못된 거 많이 있고 또 알림사 공파 7세 금제공 최수지 이분 갖다가 뭐 화순채 씨라고 돼 있는 거 제가 고치라 그랬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후손이 나서서 하나하나 챙겨서 바로 잡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 족보에다 이름을 올리면은 이른바 양만 가문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문에서는 너나 없이 이름을 올리려고 그 단자를 내는 사람 중에서 진짜 전주채 씨를 골라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아주 철저한 검증을 했어요. 전국에서 온 단자를 전부 검증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비되겠죠. 근데 그 단자 중에서 전주채 씨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물증이나 증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저 사람들이 전주채 씨 같기는 한데 물증이 없고 증인이 없는 경우는 그걸 검증이 안 되니까
족보를 올릴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당신도 아니요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전주철 씨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 수록한 게 별보입니다. 근데 강의보에는 별보가 없어요. 그다음 걸륜보에는 별보가 18페이지가 있죠. 가경보는 그 전체가 11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마지막 제11책 한 권이 통째로 별보입니다. 154페이지나 되죠. 아니, 전체 족보 11책 중에 한 책이니까 말하자면 10%가 별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별보는 그 족보를 발행한 다음에 이제 60년 뒤에 또 발행할 거냐 그때까지 두고 차근히 검증을 해서 통과되는 세대는 원보에 들어가고 탈락된 세대는 폐기되는 거죠. 그래 원래 한국인은 절반 정도가 성씨가 없다가 1896년 갑오개혁으로 양반 쌍놈이 없어졌고 1909년에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강제로 성씨를 호적에다가 넣다 보니까 너나 없이 성씨를 다 만들 때 새로 성씨를 만든 게 아니고 옛날 유명한 성씨로 다 투탁을 했어요. 그런 투탁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족보에 올려진 사람 절반 정도가 원래 성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한국 사람 족보는 이게 개족보만 또 못하다 이렇게 폐마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 민적법 이런 거 생기기 훨씬 전에도 아주 철저한 검증을 했는데 1805년에 발행된 가경보가 11책이나 되고 1898년에 발행된 광무보가 23책이나 돼요. 이렇게 방대한 족보에 엄청나게 많은 전주철씨 문성공 가문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광무보가 나올 때는 뭐 민적법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투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뭐 투탁자 거다 하는 거는 기우에 불과한 거예요. 민적법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엄청나게 많은 전주철씨가 족보에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면 민적법 이후에 그 투탁자는 어찌 된 거냐? 민적법 이후에 투탁한 사람은 아마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나머지 대부분은 족보에 이름을 못 올리고 그냥 호적부에만 전주철씨라 적어놨어요. 족보에는 못 올라간 거죠. 제가 한번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묘제 단제 사건이 나고 나서 1864년에 중랑장 공파에서 파보로 동치보를 만들었어요. 그 책이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이 10권인 거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뒤 1964년에 얼추 비슷한 양식으로 갑진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16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6번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동치보는 이게 목판 인쇄본이고 갑진보는 활판 인쇄본이라서 글자가 약간 잘고 종이가 약간 얇아서 페이지가 좀 늘어났어요. 대개 동치보가 150에서 200페이지 사이 한 180페이지 뭐 이 정도 되고 평균 갑진보가 대개 한 200에서 230페이지 한 220, 30페이지 이래요. 페이지가 조금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00년간 10책이 16책으로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걸로 1743년에 간행된 걸륜보가 4책이에요. 그리고 62년 후 1805년에 간행된 가경보가 11책이에요. 4책이 11책으로 늘었으니까 얼추 3배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93년이 지난 1898년에 간행된 광무보가 23책인데 광무보가 발행될 당시에는 종중이 분열되고 실명을 하고 단자를 안 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광무보면 곳곳에 단자를 내지 않았다. 파보에는 적혀 있는데 단자를 안 냈다. 이렇게 무지무지 많이 적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대충 한 60년에 2배에서 2.5배 이상 페이지 수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1864년 동치보가 1964년 광무보가 될 때 그 중간에 민족법이 시행됐지만은 족보에 끼어든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